재밌는 과학의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한국을 빛낸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괴짜과학에서는 우표를 통해 우리 역사 속 숨은 과학 위인들에 대해서 짚어본다고 합니다. 장원석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괴짜과학에서 쉽게 풀어드리죠. 자,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괴짜과학 주제를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이겁니다. 뭡니까? 안 보이는데요? 예, 잘 보세요. 여기 있네요. 네네. 이게 뭡니까? 글쎄요, 우표? 우표죠. 우표가 네. 오늘 주제입니까? 아니요, 우표 안을 보셔야죠. 잠깐만 있어. 제가 자세히 볼게요. 세종대왕님이 계세요. 네네. 세종대왕님이 계시는데 제일 첫 번째 건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어떤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과학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속 숨은 과학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네. 우표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역사 속 과학 인물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우표가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예. 과학기술 정책가로서 세종대왕. 정책가. 네, 정책가. 네. 그리고 최무선이라고 왜 옛날에 그 화포 만드신 분 예, 계세요.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장춘 박사님. 시 없는 수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유전 육종학자로서 굉장히 이 학계에 족적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네. 이분들이 또 우표로 등장을 하셨죠. 아하. 과학 위인들 하면은 몇 분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과학 위인이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름을 대라고 해도 몇 될 수가 없는 어허. 상태인데 과학 기술인들 위인들 이름 한번 대보시겠어요? 이런 거 대표님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당황스럽게. 이래야 재밌죠. 자, 그래도 제가 과학 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까 그 우표에 나오신 분들 참고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몇 번 대볼게요. 일단은 아까 세종대왕님, 네네. 그리고 석주명, 네. 이재마, 이태규, 그리고 우장춘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김정호, 많이 나오시네요. 예, 그리고 더 해볼게요. 장영실, 네네. 정약용, 네. 최무선, 오. 호준 선생님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10분 채운 것 같은데요. 사실 뒤져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많이 발굴이 안 되고 대중에게 안 알려진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10명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10명 채웠습니다. 네네. 뿌듯하네요. 네. 자, 김영우표가 아까 몇 장 정도? 지금 9종 정도 나왔습니다. 9장이 나왔습니다. 네네. 과학기술인들이 들어간 그렇죠. 우표가 9장인데 네. 그러면 아까 세종대왕님 그리고 최무선, 우장춘 박사까지 네. 있고 나머지 6분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6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장영실, 허준, 석주명, 그리고 이태규 선생도 나오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들에 네. 그 들어갈 공통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네. 땡땡땡 세자 이름을 예.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 못 건데요. 맞힐 것 같아요, 저는. 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천재 땡땡땡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 부끄럽다. 내 밑에 아인슈타인과 땡땡땡이 있었지만 땡땡땡이 더 뛰어났다. 아인슈타인보다 이 땡땡땡 인물이 더 뛰어나다. 네. 제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 이 누구누구셨던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휘서 박사님이죠. 이휘서 박사님. 네. 예. 이름이 많이 들은 이름이지만 살짝 외우긴 어려운 이름인데요. 네. 이분이 이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노벨상 영순이었고요. 아하. 너무 이제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그러지만 않았다면 이미 옛날에 노벨상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정도로 이제 근대, 현대에 아주 뛰어난 과학자셨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또 누가 있죠? 석주명 박사님은 이제 일제 시대, 또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이제 생물 분류학을 주도하신 분이고요. 예. 나비 표본을 수십만 점을 그 시절에 수십만 점. 거의 한 100만 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한만춘 박사님은 우리나라 전기공학의 선구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제작하셨고 그러니까 전기공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던 시절에 이제 그걸 도입하신 분이고 예. 가장 최근에 좀 우표 물망에 올랐던, 그러니까 우표의 주인공 후보에 올랐던 분은 없을까요?
황우석 박사님 있죠.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님이 2005년도에 우표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거의 신드롬이 불 정도였는데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져서 우표 발행이 중단됐죠. 중단된 덕분에 희소성이 생겨서 예. 우표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해요. 우리 역사 속의 과학 인물들 순위를 좀 매겨볼까 해요. 괴짜 과학이 뽑은 역사 속 과학 인물 탑3. 3위는 지석영 선생님입니다. 지석영 선생. 네, 교과서에서 다들 배우셨을 텐데 예. 원래는 한의사신데요. 아하. 그 우두법을 보급을 하셨죠. 그 종두법으로 네, 알려진 같은 그 얘기죠. 네. 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지석영 선생이 1880년대 최초로 대중적으로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어떤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요. 그래서 3위에 이분이 뽑혔군요. 3위에 랭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석영 선생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2위의 위는 누굽니까? 2위는 아마 이름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대 과학자인 이천이란 분입니다. 이천이란 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당시에 과학 책임자가 이천이란 분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무인이고요. 음흠. 근데 쇠를 다루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대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천문기기 제작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고 도량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제 무게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걸 또 표준화를 하셨고 건축술, 무기 등등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다고 해서 공학자이자 과학자로서 제가 2위로 랭크를 했습니다. 예, 뭐 2위에 충분히 오를 만한 네네. 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괴짜 과학이 뽑은 역사 속 과학 인물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실학자 홍대용입니다. 실학자 네. 홍대용 선생님. 이분은 뭐 뭘 만든 분은 아닌데요. 예. 일단 이분을 1위로 꼽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학자, 기술자들은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근대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걸 퍼뜨린 분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는 설을 대중에게 알린 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천문하고 수학에도 굉장히 능했어요. 조선시대 그 당시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일종의 기초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흔하지 않은 사람이고 예.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린 분이라 저는 이분을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괴짜 과학이 뽑은 역사 속 과학 인물 3위 지석영, 그리고 2위 이천, 1위 홍대용 실학자 홍대용 선생님까지 정해봤는데요. 역사 속 과학 인물들 이렇게 또 되짚어 보니까 재미있고요. 우리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네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원종호 대표와 함께하는 괴짜 과학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